이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오늘 금고 3년 오늘 받았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무죄가 나왔습니다. 용산 참사 지금 있었던 지 1년 11개월 됐죠. 1년 11개월 됐는데 오늘 법원 판단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용산경찰서장을 금고 2년. 금고 2년이라는 거는 여러분 징역하고 금고 차이 아시나요? 둘 다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건데 징역은 감옥을 가서 강제 노역을 합니다. 근데 금고는 감옥은 가는데 강제 노역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건 똑같은 거야. 그게 오늘 실형으로 2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거죠. 오늘 법원 판정이. 이거는 그냥 영장 그냥 구속되는 거와 다른 거예요. 법원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의 책임을 정확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산 경찰서장을 2년을 선고를 한 거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박희영은 무죄를 줬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관련해 갖고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임재 서장한테 금고 3년, 3년이네요. 2년이 아니고 3년. 그리고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치안종합실장 금고 2년. 박인혁 마찬가지입니다.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 3팀장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임재 서장 등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책임이 있대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언론 보도, 또 정보 보고, 과거 헬로윈데이 치안 대책 등으로 이태원 일대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들이 쏠리거나 넘어지며 생명, 신체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이때는 코로나 그게 풀리면서 처음 모이는 거기 때문에 대거 모일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거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유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원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마약 범죄와 교통 단속에만 치중하고 다만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며 혼잡 경비와 정보 경력 전원을 집회 시위 현장에만 배치했다고 하면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주제해 왔던 거죠. 이태원 참사의 주 원인이 뭐냐? 그때 경찰들 많이 있었거든요. 없지 않았어. 근데 경찰들이 마약 범죄 단속한다고. 그리고 지금 안전사고 대책이 아니고 지금 쓸데없는 거, 잘못된 거, 무슨 집회 시위 현장에 보내느라고 제대로 대비 못한 거. 그 책임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법원이 인정한 거야. 그러면 법원이 인정해가지고 요번에 서장한테 유죄를 줬어요?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마약 범죄에 치중하라고 지시 내린 거, 집회 시위 현장,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 관련해가지고 집회 시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 병력을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서장 하나의 책임입니까? 네? 단순히 서장 하나의 책임이에요? 서장이 야 요번에는 마약 범죄 수사 열심히 할 거니까 그쪽으로 치중하자? 결정해서 독단으로 내린 결정 아니잖아요. 다 기억나시겠지만 이때 정부가 거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나와갖고 마약 얼마나 지랄했습니까? 그래서 이 결정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윗선까지 가는 그런 시발점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께부터 압사 위험에 대한 112 신고가 지속해서
접수됐는데도 무전을 청취하지 않는 등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법원이 뭘 인정했냐?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 이번에 경찰들에 대해서 이 실형을 선고한 거죠. 이건 잘한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는데 똑바로 안 해갖고 유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박희용이 무죄죠? 박희용은 무죄래. 아, 구청장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리였어요? 구청장이? 원래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요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다 상의하고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이렇게 낮은 직급이 아니죠. 구청장이 낮은 직급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 용산구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것이 용산구청의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 이태원 참사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의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의 밀집인데 구청이 대규모 인파를 통제 차단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분산 해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사고 장소와 일대를 직접 확인해야 할 특이사항이 경찰과 소방 등을 통해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죄가 나왔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용산구청이 무슨 경찰들을 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들을 분산하거나 해산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경찰이나 소방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경찰이나 소방이 전달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황당한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번에 이 법원의 결정이 크게 5가지 면에서 아주 심대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5가지 측면에서 좀 겹치긴 하지만 하나는 뭐냐? 첫째, 안전관리 책임의 이 형식적인 해석이죠.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안전법령에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별도의 재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체자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지자체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자체는 왜 필요한 겁니까? 지자체, 행정기관은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아, 그게 아니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사실요, 행정기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시민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데 이번 법원 판결은 뭐냐면, 법에서 지금 이렇게 군중들, 다중 군중으로 인한 압사 사고는 별도의 재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법령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럼 왜 필요한 겁니까? 아니, 지자체들이 왜 필요해? 아니,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사실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더구나 할로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측 못할 게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용산 안에서도 그런 거 가려내갖고 회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군중들이 모일 거 몰랐어? 지금 경찰한테는 군중들이 모일 걸 알면서도 왜 대책 똑바로 안 서냐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거는 용산구청장한테는 책임이 없습니까? 행정기관 장인데? 용산이 작은 곳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만약에 요번에 이 법원 판단이 이게
대법에서 굳어지면요, 앞으로 지자체는요, 지자체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령으로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사망사건 같은 거 일어난다, 참사가 일어난다 했을 때, 지자체는 문제 없어. 158명이 죽었어요. 158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뭐 테러야?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봐보세요. 미사일이 떨어져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전쟁이 나는 현장에서도 한 자리에서 158명이 이렇게 한 번에 참사가 있는 경우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행 가이드집에 보면은 한국 여행할 때 좋은 거 1위가 뭡니까? 치안이야, 안전. 근데 그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집단으로 사망을 했어요. 참사를 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자체장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실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고 걱정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것보다 더한 진짜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나왔을 때, 그래서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앞으로 지자체장들은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도대체 정부는 왜 있는 거고, 지자체장들은 왜 필요한 겁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뭐 국민들한테 그냥 각자 도생 알아서 살라는 거야?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도 첫 번째와 유사하긴 합니다. 참사 예방 가능성의 무시지요. 이거 분명히 아까 법원에서 인재라며. 자연재해 아니고 인재라며. 인재라는 거는 사람들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야. 법원에서 경찰한테 유죄 줄 때도 예방할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안 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구청한테는 이게 왜 예외입니까? 사실 용산구청이야말로 할로윈 뭐 하루 이틀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거야. 매년 하는 거예요. 용산이야말로 할로윈에 대해서 이 축제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가장 잘 아는 곳 아니야? 이 구청이야말로? 구청의 의무를 다 했는지 따져봐야죠. 경찰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예방을 못했다며요. 그럼 구청은요? 의무를 다 했어? 구청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재난 유형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게 말이 안 되죠. 구청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박희용이 무죄입니까? 그리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죠. 경찰하고 지금 구청하고 완전히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참사인데 경찰은 유죄, 구청은 무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상적인 조치는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이게 경찰한테 원래는 이 행정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문 내리면서 협조하는 거예요. 협조. 만약에 행정기관이 계속 공문 내리고 협조 요청하고 요구사항 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행정기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중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 사상적 조치,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과 경찰이 같이 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앞으로 처음 얘기했지만 끊임없는 그 책임회피의 악순환이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법령이 미비됐으니까, 법령을 정확하지 않으니까 무죄? 진짜 무척한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법원 판결은 나름대로 뭐 유의미하기도 해요.
경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부 책임을 인정했고, 이거를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약 수사라든가 그런데 치중하다가 문제 난 거라고 인정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주죠? 나는 어떻게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날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형량에 있어갖고 좀 조절하는 건 이해가 될 수 있겠어. 근데 어떻게 완전 무죄를 줍니까? 과연 구청이 참사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구청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뭐야?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관계 있는데, 크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거는 반쪽짜리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만한 오늘 이슈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조위가 지금 나왔는데 특조위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용산구청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이거를 제대로 특조위가 조사하게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